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직전 전야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가 열리기 막 시작하는 네 시간에 중국 마을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박산줄입니다. 안녕하세요, 찔링입니다. 우리 찔링님은 크리스마스 때 뭐 계획 없으신가요? 내일 중국 갑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go to home. 네. 예, 갑자기 내일 가서 토요일에 님도 만나시고 그죠? 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아 네네. 월요일 날 오긴 오시는 건가? 네. 아 그렇군요. 이번 주 금요일만 중국 시황 없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또 엉뚱하게 궁금한 게 있지. 왜냐면 그 저기 이렇게 그 아주 핫 시즌이잖아. 방학도 됐고 그다음에 휴일도 있고 게다가 크리스마스고 그러면은 그게 되게 비싸지 않아요? 저 비행기 싹시? 제가 한 2달 전에 이미 예약해 둔 거라서 한 2달 정도 빨리 하면은 별로 비싸지 않나? 보통? 자주 가지니까. 한 2달 전 정도? 그 저희 고향은 어차피 하루에 한국이랑 항공편이 4-5편 그 빈도가 높아가지고. 오, 어디로 가는데요, 공항을? 서양공항. 선양. 네. 부모님 선양. 집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선양. 선양이랑 인천공항이 항공편이 아주 빈도 높게 있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편한 편이에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동북 지역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항이 그 선양인가 보죠? 려닝성의 국제공항이 선양이 있고 다리안이 있고 저희 고향이 조그만 도시지만 국내선 그 공항이 있긴 있어요. 북경, 상해, 정도 몇몇 주요 도시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뭐 한 2-30만 원이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간대에 이코노미 석 기준으로. 네. 저는 항상 이코노미 제가 무슨 몸이 작아가지고 제가 1등석을 사겠어요. 몸이 작아서 이코노미 타도 약간 남으실 것 같긴 해. 근데 한 번은 그냥 저는 당연히 이코노미 샀는데 한 번은 앞에 빈자리가 많아서 제가 얼굴에 철판 깔고 그 스튜디오스한테 혹시 제가 저 옮겨서 그래 앉으세요라고 했어요. 오 그런 것도 있구나. 한 번 그랬어요. 근데 중국에서 뭐 한 2시간밖에 여행 안 하니까 나도 옛날에 그 퍼스트 타고 중국에서 왔는데 별로 의미가 없더라. 사실 시간이 너무 거리가 짧아가지고. 그렇게 길지 않으면 맞아 한 8시간 되면은 좀 의미가 있는데. 그 인천공항에서 서양공항까지 비행 시간이 1시간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 그게 그러면은 베이징보다 짧아요? 똑같아요? 비행 시간은 비슷하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옛날에 상하이에서 직장 생활할 때는 상하이 공항에서 서양공항까지 2시간인데 지금은 1시간 반으로 더 가까워졌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고속철도도 다 연결돼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한국에서 중국 왕복할 때는 고속철도를 탈 일이 없죠.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베이징까지 가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항공편도 괜찮지만 중국 국내에서 뭐 주요 지역으로 움직일 때는 고속철도가 아주 편하죠. 비용 얼마쯤 합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게 뭐 1시간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략 뭐 1시간 정도 탔다. 한 200-300km 갔다. 제가 가격 확인해 볼게요. 왜 갑자기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왜냐면은 저는 뭐 고속 전철 탄 게 아주 후회되는 그때 비자 면제 안 돼가지고 홍콩에서 선정 가는데 정말 내가 진짜 막 때려 엎고 싶었어요. 다음에 한 번 더 타보세요. 너무 열받고 지금은 아니 시간이 됐는데도 통과 이미그레이션을 안 해주는 거야. 너무 황당하더라고. 다음 거 타라 해. 그래요?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겨우 10분 갔어. 그게 개별 사례 아닌가요? 홍콩에서요? 홍콩에서 그 갈 때 요즘에는 이제 자유화 됐잖아요. 다음에 본토 지역에서도 많이 타보세요. 아주 편하실 거예요. 네. 일부러 속도가 200km밖에 안 나던데. 아니야?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중국의 고속철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길이로는 최장 길이잖아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기술이나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 면에서 이거를 사실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속도 얼마나 나냐고 속도. 최대 300 이상도 있는데요. 그래요? 그렇군요. 네. 오늘 서두 부분이 너무 잡담이 너무 길어졌네요. 근데 그 여행 가실 분들 좀 궁금한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점검해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그 크리스마스 맞아서 그냥 조금 잠잠한 분위기죠. 네. 오늘 그 크리스마스 전날에 홍콩 증시는 오전장까지만 개장이고요. 오후에는 휴장입니다. 오늘 24일인데. 네, 크리스마스 연휴 전날. 그리고 크리스마스 아예 쉬고. 네, 25일, 26일은 휴장이고요. 근데 오늘은
그러면은 네. 본토는요? 본토는 그냥 그대로 정상이고요. 25일 날도 하고요? 네, 정상이고요. 크리스마스가 연휴가 아니라서요. 네. 그냥 정상으로 계산됩니다. 네. 오늘 상해종합지수 0.53% 상승, 심천 0.88% 상승, 항생지수 0.17% 상승, 항생테크 0.19% 상승.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 오늘 거래 대금은 어제랑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고요. 대체로 올 한 해 거래 대금을 보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려면 최소 2조 위안 이상은 돌파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그런 타이밍이 안 된 분위기. 오늘 상승 업종은 화학, 섬유, 방산, 우주, 항공 3%대, 전자, 부품 2%대, 가스, 정밀화학, 발전설비, 석유화학, 건자재, 반도체, 공학, 무역이 1% 상승했고 하락 업종은 석탄, 식품, 보험, 교육, 항공, 주류, 귀금속, 은행, 소매, 제약 등이 1% 이내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주로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올 들어서서 위안화가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드디어 7.0이라는 관문에 도착했습니다. 네, 7.1은 확실하게 깨졌고요. 화면을 네. 보시면 이게 미국 달러 지수인데요. 네. 1년치입니다. 계속해서 달러 지수가 연초 떨어지고 대비 있어요. 한 9에서 10% 떨어졌고요. 다음 그림은 위안 달러 환율인데요. 마찬가지로 1월 1일 연초부터 오늘까지입니다. 그러면 연초 1월 1일 위안 달러 환율이 7.33이었다가 12월 18일에 7.03이 됐고요. 12월 23일에 7.02를 돌파했고 그래서 12월 24일 오늘은 드디어 7.006 네. 이제 7.0이라는 관문에 다가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중국 현지 코멘트를 보면 올 한해 위안화 강세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달러 약세입니다. 네. 그리고 또 9월에 이어서 12월에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4월에 트럼프발 관세 전쟁 이후에 몇 개월을 거쳐서 히토류 카드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G2 간에 어느 정도 타협이라고 할까요? 협상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잠정 휴전. 그래서 관세 전쟁이든 그리고 반도체 전쟁은 국산화, 가속화. 그래서 네. 이 G2 간의 그게 일시적인 휴전.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중국이 1월부터 11월 누적 기준으로 흑자가 이미 1조 달러를 돌파했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연말에 다가갈수록 그 흑자가 계속 축적이 되다 보니까 중국이 축적한 외화도 많아지고 그리고 연말에 특히 은행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계절적으로 결제 외환의 결제 수요도 늘어나고 그래서 올 한 해 계속 외환화가 강세를 보였지만 연말에 다가갈수록 이런 강세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올해 중국 증시가 사실 1년 내내 오른 게 아니라 몇 개월 단위로 올랐다가 내렸다가 테크주 위주로. 근데 연간으로 따지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중국 본토 증시 시에 흘러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 그리고 네 번째는 인민은행의 정책 기조상 인민은행이 아주 기준금리나 그런 쪽은 신중한 입장이지만 네. 인민은행이 항상 위안달러 환율에 대한 기조가 안정적인 구간에서 합리적인 흐름을 유지하면 좋겠다. 그래서 네.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인민은행이 만약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위안화 강세가 이거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되는데 현지 네. 코멘트로는 너무 가파르게 진행되면 또 안정성에 안 좋으니까 여러모로 네. 그래서 인민은행이 좀 인위적으로 너무 가파른 강세를 조금 이렇게 진정되게 7에서 상당한 시간을 좀 끌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2026년의 위안화 그 전망에 관해서는 중국 현지 증권사들이 컨센서스를 취합하면 내년에도 올해 이어서 계속해서 위안화 강세 흐름은 이어질 것이지만 네. 가파른 그런 강세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스무스하게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내용은 저번에 2주 전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리고 나서 또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분야별로 또 회의를 열잖아요. 그래서 어제 중국의 그 국유기업 중에 중앙 국유기업이 있고 지방 국유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열린 회의는 중앙 국유기업 책임자 회의인데요. 여기서 중국의 중앙 국유기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석유, 천연가스, 전력, 석탄, 그리고 통신, 전자, 철도, 항공, 물류, 건설, 인프라, 뭐 철도, 고속도로, 광산, 국방, 우주, 항공, 화학, 재료, 금융, 투자 이런 이 나라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핵심 산업을 딱 이렇게 국유기업이 또 통제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 국유기업의 그 역할이 어느 정도 이 나라의 안정적인 에너지 보급이라든지 그런 안정적인 근간이 되는 그런 산업을 뒤에서 잘 서포트해준다. 그래서 네. 이제 연말이니까 중앙정부에서 중앙국유기업 책임자 회의를 열어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는 중앙국유기업이 요 세 가지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국유기업의 포지셔닝 또는 역할에 대해서 더 명확히 하고 뒤에서 잘 서포트해주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유기업이 전통산업이 많잖아요. 근데 네. 전통산업도 지금 중국이 올해 들어서서 특히 전통산업이든 신흥산업이든 AI를 접목하는 그런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네. 전통산업도 인프라든 그거를 스마트화, 전동화, AI랑 접목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하자. 네. 세 번째는 중국이 반도체를 포함해서 공급망의 자립, 그런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뒷단에서 서포트하는 국유기업들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죠. 네. 그래서 내년이 또 15차 5개년 계획의 첫 해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합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도체주 흐름을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지금 오늘 했던 네 어제 그 중앙국유기업 회의고요. 저기 있는 머리 허우신 분들 사장님들인가 보네. 중간에 앉으신 분이 리창총리이고요. 네. 그리고 네. 반도체주의 흐름을 보면 오늘 엔비디아 테마 지수가 네. 앞에 뭐가 주가 흐름이 없나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뒤에 네. 더 뒤에요. 네, 네. 요게 엔비디아 테마 지수인데요. 오늘 2% 상승했고 이어서 화웨이 어센드 칩 테마 지수도 마찬가지로 2% 상승했습니다. 이건가요? 이거? 네, 네. 이거? 그리고 모어스레즈는 오늘 6%대 하락했고요. 네, 요게 모어스레즈 6% 하락했고 화면은 오전장 또는 오후장 초반에 캡처한 겁니다. 네, 네. 이어서 메타 X는 오늘 7%대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캠브리컨 0.74% 소폭 하락했고요. 이어서 SMIC 오늘 상승했는데 SMIC 홍콩 종목은 요거는 오후장 휴장이니까 오전장까지 SMIC 홍콩 종목 3% 상승했고 SMIC 상해 과창 종목은 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비 업체 북방 화창은 오늘 0.07%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는 너무 차별화된 흐름보다는 어제도 그렇잖아요. 엔비디아 테마 지수랑 화웨이 테마 지수가 대체로 같이 움직이는 느낌.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제 이틀 전에 말씀드린 게 12월 20일에 종칭시 정부에서 저번에 그 L3급 자율주행 차량 이종 허가한 거 중에 20일에는 종칭시에서 그 종칭시 번화가에서 운행한 그거를 L3급 자율주행 전용 번호판을 발급했다. 네. 그게 20일이고 종칭시고 12월 23일에는 북경시에서 저번에 북경공항 근처에 고속도로에서 또 테스트 허가해줬잖아요. 23일에는 북경시에서 그 허가해준 차량에 대한 그 L3급 자율주행 전용 번호판을 발급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도가 진행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또 이 L3급 자율주행에 대한 계속해서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화면을 보시면 해남도 위치는 한국 분들 대체로 잘 아시겠죠. 어제 봤잖아요. 네. 어제, 네. 어제 말씀드린 거는 요거 시간표. 그래서 종국정부에서 2018년 여기죠 위치가. 네. 네. 그 남방이에요 남방. 제가 핫핑크색 별표로 표시된 게 해남도고요. 네. 해남도고 그리고 우측 상단에 연핑크로 동그라미로 표시된 게 홍콩입니다. 네. 그리고 맨 밑에 노란색 동그라미 표시된 게 싱가포르입니다. 예, 예.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우선은 이 중국 정부가 이게 그 시간표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2018년 전부터 계속 검토해서 이거를 국가급의 장기 전략 프로젝트로 아주 중요한 그런 전략적 가치를 삼고 해남 그 한자가 해 바다 해 그렇죠. 남쪽 그래서 해남도 그렇죠. 또는 중국어 발음은 하이난성이고요. 참고로 요 해남성 면적이 3.51만 제곱
미터인데 면적으로 따지면 한국 국토 면적이 3분의 1 정도 되고요. 제주도의 한 18배 정도 되고 홍콩의 30.5배 정도 되고 싱가포르의 49배가 됩니다. 네. 그리고 해남성의 상주 인구는 2015년에는 945만 명이었다가 지금 2024년 기준으로 1048만 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자유무역항이 엄청 운행되면 많네. 1000만 명. 네, 이제 인재 유치 효과도 있고 공장이 더 늘어나면 또 일자리 창출. 그래서 지금 이미 1000만 명을 돌파했는데 앞으로 더 여기도 시내 가면 사람 바글바글 하겠네. 네. 네. 아주 생각보다 1000만 명 많죠. 많죠. 저도 예전에 네. 기억하고 있는 1000만 명 미만이었다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벌써 이미 1000만 명을 그러니까 돌파했습니다. 제주도 3배? 5배? 면적은 제주도의 18배고 18배? 그리고 한국 전체 국토 면적이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럼 1000만이면 뭐 네. 적진 않네. 네. 앞으로 더 꾸준히 늘어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전략적 이 해남 자유무역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 저는 한 5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게 해남성이 성이잖아요. 중국 중앙정부가 성급으로 이게 항구뿐만 아니라 해남도 전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한 게 이게 처음입니다. 사상 네. 처음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난 몇 년 동안 뭐 미국을 비롯해서 보호무역주의나 여러 가지 반자유무역적인 그런 기세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이 해남 자유무역항을 통해서 개혁 개방을 더 한층 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유명한 자유무역항의 경우에는 싱가포르가 있고 두바이가 있는데 네. 그 시간표에서 알 수 있다시피 장기적으로 이 싱가포르든 두바이든 그거를 추월하는 게 1차적인 그 목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략적인 가치는 이 해남 성 자체 전체를 다 자유무역항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명칭이 자유무역항이지만 항뿐만 아니라 해남성, 해남도 전체를 자유무역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난 요 몇 년 동안 중국 정부가 항상 3월 전인대에서 발표하는 그 연간 중국의 GDP 목표치가 5% 안팎이잖아요. 근데 해남성의 경우에는 5% 성장률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네. 지역마다 자유무역항인데? 더 지금까지는 시범으로만 일부만 했고요. 네, 이제부터 본격적.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해남성의 GDP가 3.7%고요. 올해는 한 3.9에서 4% 올라. 그래서 중국의 30여 개 행정구역에서 5% 이상인 지역도 많고 이하인 지역도 많은데 해남성은 숫자만으로 따지면 아직 낮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를 끌어올리면 전체 GDP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해남도가 우리가 그냥 관광으로 가신 분들은 그냥 여기가 습유나고 따뜻하고 해변도 네. 예쁘고 그냥 근데 이미 지난 10여 년 동안 해남도는 관광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하이테크 산업 그리고 그 농업 여러 가지 산업이 요 4개 중심으로 해서 이미 다양하게 산업이 발전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유지하는 동시에 더 신흥 산업에 있어서 제약, 바이오, 수소, 에너지 그리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리고 체화지능 로봇 이런 쪽으로 좀 더 이런 신흥 산업을 추가해서 좀 더 산업을 다각화해서 발전시키겠다. 이게 해남성의 고품질 발전에 대한 그런 목표랑 방향이고요. 오케이.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자유무역항을 생각하면 그냥 단순히 자유무역항. 근데 어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나 그 동향을 찾아보니까 이게 정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해남도에서 과감하게 테스트로 시도할 수 있는 모든 무역이든 관세든 투자든 금융이든 인재 유치든 세수든 또는 데이터든 심지어 지금 중국의 그 좌메이 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 중에 중국 미디어 대학인데 이미 해남도에 분교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미 AI 관련 전공 학생들이 거기 현지에서 AI 관련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해남이 그 바다다 보니까 어제 나온 게 바다 밑에서 이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근데 여기 되게 더운 동네인데? 덥잖아요. 근데 여기 1년 뭐 사계절 더운 게 아니에요. 베트남하고 이런 데는 근데 엄청 더운 데잖아. 그 여름 빼고는 그 따뜻하고 수빈한 계절도 많습니다. 그 1년 내내 그렇게 더운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여러 가지 다양한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더 이 다방면적으로 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혁신 조치를 여기 집대성해서 여기를 발전시키는 그리고 네 번째랑 다섯 번째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번째는
그리고 다음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리적으로 해남도가 아주 좋은 지리적 위치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로 이 지리적으로 중국이랑 아세안 동남아권 무역권에 있죠. 그래서 요 해남도 바로 옆에 길게 남북으로 그게 베트남이고 또 바로 옆에 라오스 그리고 태국 밑에 캄보디아 그리고 태국 좌측 상단에 미얀마 그리고 캄보디아 밑에 오면 말레이시아 밑에 싱가포르 밑에 길게 말레이시아 그리고 밑에 인도네시아 맨 오른쪽에 네. 섬이 만든 필리핀. 그래서 지리적으로 이 해남도라는 자유목항이 전 세계 대상으로 개방하는 지역이지만 사실상 1차적으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중국이랑 동남아 간의 제조업이라든지 가공센터 또는 무역. 그걸 항공. 하겠다는 거로 보이고요.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이게 자유라는 건 세금에서 자유롭다는 게 제일 큰 거겠지? 그다음 입출입이 자유롭고 세금도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기업이 여기에 법인 등록해서 외부에서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는 면제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중국 본토는 그 개인소득세가 5%에서 45%까지 그 누적 가 있잖아요. 근데 45, 그게 45%까지인데 여기서 하면 개인소득세는 최대 15%고요. 그리고 법인세도 중국 본토는 25%인데 여기서 법인세는 15%. 그래서 세금 차원에서도 아주 과감하게. 그리고 요 법인세는 싱가포르나 주변의 몇몇 각 국가는 15% 이하인 곳이 없습니다. 제일 낮은 게 싱가포르가 17%.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여기 자유목항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법인을 등록해서 가공 공장을 해서 3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을 때는 여기서 중국 본토로 들어갈 때 또 제로관세. 그래서 여기서 공장 운영하면 해외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할 때도 제로관세. 여기서 30% 또는 이상의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중국 본토로 수출할 그러니까 때도 이거네. 제로관세. 종합해 보면 인프라를 좀 깔아 놓을 테니까 그 동남아 국가들, 아세안 국가들이 와서 여기서 장사를 좀 해봐라. 이런 거네. 그죠? 그리고 뭐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도 와서 동남아 쪽으로 장사하고 서로 해라. 그 1월부터 11월 누적 기준으로 중국의 그 무역 흑자가 이미 1조 달러를 돌파했잖아요. 그 중에 대미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그 1대1로 관련 연상 국가 합계가 중국 전체 무역에서 한 51.7% 차지하고 그 다음이 중국이랑 아세안이 16.6%. 그래서 이 미국 관세 전쟁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 전쟁이 이미 의미가 없어요. 그거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무역 다각화에 있어서는 1대1로 연성 국가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아세안이랑 그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세안을 노리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게 첫 번째 그거죠. 그 뒤에 또 전 세계로 확장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전략적인 그거는 아무래도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요. 이미 이게 11월 18일에 자유목항이 본격적으로 출발했지만 숫자 몇 개만 말씀드리면 바로 느낌이 오실 거예요. 2025년 1월부터 10월 누적 기준 그 해남도 안에 7개 항구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 항구가 양푸항입니다. 양푸항 1월부터 10월 누적 기준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는데요. 반면 싱가포르에서 중개무역 그 화물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이미 예전부터 싱가포르 자유무역항의 물동량이 일부 이미 점진적으로 해남도의 양푸항으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숫자를 들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로부터 많이 수입하는 게 원자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는 중국의 거물을 많이 수출하고 인도네시아는 광물과 그리고 팜유를 많이 수출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2015년부터 25년 이 10년 동안 인도네시아의 팜유의 중국 수출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거무의 중국 수출 10년 동안 데이터를 보면 원래는 싱가포르 자유무역항을 당연히 이용했는데 2015년에는 싱가포르 자유무역항을 이용한 비율이 82%고 지금은 이미 45%로 이미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숫자 하나만 더 들게요.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의 팜유를 중국으로 수출할 때 싱가포르 자유무역항을 찍을 때는 그 가격이 이제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제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이용하면 톤당 280달러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되고 그리고 여기서 현지 가공 공장으로 하면 또 중국 시장에 들어갈 때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말라카 해협이 사실
동남아 지역권에 있지만 이거는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 패권의 그 아시아 지역에서 일환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뭐 그냥 경제 발전 이런 목적으로 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번에 히토리도 그렇고 미국이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는 대체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국제 무역이나 항구나 이런 글로벌 지경학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사전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체 지역을 만들어간 그런 국가 안전적인 전략적인 가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여기 관련된 기업들은 어디가 있어요? 기업, 이제 봐요. 이거 기업에는 우리 투자자들이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죠. 네. 제가 PPT에는 수가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해남도에 본사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이 한 50개 이상인데 상장사 기준으로. 네네. 네. 근데 그 중국 봐야지. 중면도 있고 그리고 중국 중면도 있고 해남 공항도 있고 해남 항구도 있고 해남 무슨으로 시작되는 종목이 한 10몇 개 있습니다. 네. 근데 요 종목들이 주가 흐름을 보면 사실상 10월쯤에 이미 12월 18일에 공식 출범한다는 그 공시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주가 흐름을 보면 대체로 7월부터 9월까지 오히려 테크주가 급등하는 그 3개월 동안 이런 해남도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10월, 11월에는 어떤 실질적인 실적보다는 12월, 18일에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올랐고, 근데 오히려 11월까지 좀 오르고 어제랑 그저께 며칠 동안 종종 이렇게 급등이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12월에 들어서서 오히려 상승세보다는 급등했다가 또 많이 익실은 나오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국 증시가 크게 상승할 때 같이 오르고 또 최근에는 좀 등락을 거듭하는 그리고 근데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12월 18일에 출범했으니까 내년부터는 분기마다 이 상장사가 이 자유무역항 출범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얼마 늘었고 그런 실질적인 변화 거기에 주목하면서 주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밸류에이션까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그 크리스마스 이제 우리 찡님은 그 님을 보러 잠시 떠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같이 님과 함께 좋은 그 크리스마스 보내시기를. 圣诞快乐. 뭐가 좋아? 한자가 圣诞, 성탄, 성탄, 圣诞, 快乐는 happy. 네. 圣诞快乐. 네네. 자 그 행복한 성탄 콰일러 하는 시간 되시길 빌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